겉핥기식 독서를 벗어나는 법. 고전 읽기의 기술. 고전 읽기는 정신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일. 악보에 음표가 가득하다. 박자도 빠른데다가 리듬까지 정신이 없다.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전문 피아니스트도 난감해야 할 만한 수준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 방법은 딱 하나다.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손에 익을 때까지 천천히 정확하게 반복 연주하는 것. 막히는 부분은 더 열심히 또박또박 거듭 연주해야 한다. 억지로 속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금물이다. 대충 넘어가려는 나쁜 습관이 생기고 실수만 많아지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빨리 치려고 하지 않아도 곡에 익숙해지면 연주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진다. 마침내 곡이 손에 붙는 수준이 되면 그때 비로소 피아니스트는 자신만의 해석과 색깔을 곡에 입힌다. 유명 피아니스트들의 현란한 연주도 하나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다. 책 읽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고전이란 꼬리표가 달린 책은 어려운 내용이 많다. 플라톤의 국가, 에밀 듀르켐의 자살론, 중국의 고전, 논어 등등. 고전이란 누구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다. 작가 아나톨 프랑스가 했다고도 하고 마크 트웨인이 했다고도 하는 말이다. 고전이란 누구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다. 하지만 고전은 꼭 넘어야 할 산이다. 고전을 피해가는 독서란 웨이트 트레이닝 없이 공차기만 하는 축구 선수와 같다. 기초 체력이 없으면 축구 실력은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 지혜를 키우는 작업도 그러하다. 정신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창의적이고 기발한 생각도 쑥쑥 나오지 않겠는가. 고전은 정신의 웨이트 트레이닝에 더없이 좋은 책이다. 천천히 정확하게 거듭해서 읽기. 천천히 정확하게 거듭해서 읽기. 사실 별 볼 일 없는 책일수록 재미없고 안 읽히는 경우가 많다. 괜히 문장을 베베 꼬아놓고 어려운 낱말만 늘어놓는 식이다. 훌륭한 작가일수록 쉬운 문장과 분명한 표현, 명쾌한 논리로 내용을 풀어놓는다. 그러나 정말 수준이 높아서 읽기 어려운 책들도 있다. 예컨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페이지 전체가 한 문장인 경우도 흔하다.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지도 난감하다. 게다가 표상, 인식, 주체 등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줄줄이 나온다. 하지만 반도체 설계도가 소설처럼 한눈에 들어올 리 없다.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고전들도 그렇다. 인간 정신의 구조를 뿌리부터 밝히려는 칸트의 작업은 최첨단 반도체를 설계하는 일만큼이나 복잡하고 정교하다. 쓸데없이 어려운 책들 가운데 읽을 가치가 있는 고전을 추려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 고전은 이미 오랜 세월을 거쳐 가치 있는 책으로 검증받았기 때문이다. 필독 독서나 권장 도서 목록에는 읽을 만한 고전들이 담뿍 담겨 있다. 고전 한 권을 오롯이 읽어내는 일은 정신의 근육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된다. 큰 산을 오르고 나면 동네 뒷산 정도는 우습게 여겨지는 법이다. 고전 독파의 효과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전을 읽어야 할까? 먼저 빨리 읽겠다는 욕심부터 버려야 한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루에 30쪽씩 풀 수는 없다. 엄격한 논증으로 이루어진 고전들도 마찬가지이다. 플라톤의 국가나 에밀 듀르켐의 자살론을 하루에 100쪽씩 읽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한 페이지라도 제대로 새기고 넘어가겠다는 자세로 야무지게 읽어야 한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는 운동 횟수보다 정확한 자세가 중요하다. 영혼의 근육을 기르는 고전 읽기도 마찬가지이다. 반복 읽기 역시 무척 중요하다. 옛 선비들은 논어, 맹자, 중용 같은 책들을 읽고 또 읽었다. 심지어 뜻을 모르면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기도 했다. 종교인들은 또 어떤가? 믿음 깊은 기독교 신자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우다시피 한다. 불교 신자들도 불경을 완벽하게 외워 연부를 한다. 물론 힘들여 암기하고도 정작 성경이나 불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거듭 읽기와 암기가 쓸모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고전은 평생에 걸쳐 되새김질해야 할 읽을 거리다. 당장은 다가오지 않는 내용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언젠가는 이해가 되곤 한다. 오래 끙끙거렸던 수학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술술 풀리듯이 말이다. 마음에 오래 담고 생각하며 깊은 뜻을 풀어내는 과정은 지적 능력을 한 뼘 더 키워놓는다. 고전 읽기에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이유이다. 고전 읽기에 나만의 해석을 담으려면 산은 보는 위치에 따라 모습이 달라진다. 고전 읽기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깊은 지혜가 담긴 고전이라고 해도 독자는 자신의 수준만큼만 읽어낼 수 있다. 그뿐인가 고전은 자기가 처한 현실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 플라톤의 국가는 지혜와 교육을 강조하는 고전으로 소개된다. 반면 권력자가 횡포를 부리는 나라에서 국가는 독재자를 정당화하는 책으로 비난받는다. 칼 포퍼가 자신의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플라톤을 꽉 막힌 세상을 만든 범인으로 몰고 가듯 말이다. 세상살이에는 정답이 없다. 고전 읽기도 그렇다. 고전을 읽을 때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이해 수준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곱씹고 정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같은 책이라도 17살 때 읽었을 때와 40살에 다시 읽었을 때의 감정은 다르다. 눈높이와 이해의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누구나 나름의 고전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 스스로 궁리하고 논리를 가다듬으며 고전을 읽다 보면 어느덧 나만의 생각도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읽은 이의 고민과 관점이 오롯하게 담겨있는 고전 해석은 독자에게 절절하게 다가간다. 공자가 말한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옹고지시는 시대가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 진리다. 독서 수준을 키우는 데는 검증된 고전만한 게 없다.